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가을이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달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벌써 단풍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 뭔가 날씨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녹색은 되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녹색은 되게 좋습니다. 집 밖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연들 잘 찾아볼 수 있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집에도 이렇게 벨라가든 같은 곳에서 주문을 하셔가지고 창문 앞에 잘 갖다 놓으시면 평안한 그러한 가을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이제 10월 마지막 주는 대한민국한테 되게 중요한 주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오전이죠? 점심 때였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공항을 통해서 이제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정말 슈퍼위크라고 말할 만한 이제 그러한 주가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녹화하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궁금증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트럼프와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매듭을 지은 일본 사례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이런 일정으로 지금 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제 일단 일본 천황 덴노를 이제 방문을 했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역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통역 없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상당히 이제 신기했고 역시 트럼프는 왕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총리와는 연이어 여러 가지 이제 서류에 서명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미국 항공모함에 이제 탑승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광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일본이 자신들한테 협족한 여러 가지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이번에 이를 꽉 악물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다 들어줄게. 너희들도 우리가 원하는 거 해줘. 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은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보자라는 식의 전략을 채택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본과 미국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 좀 체크를 해보죠. 일본과 미국이 했던 합의와 관련돼서는 뭐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는 게 제일 좋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는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나라와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중요한 뭐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다음 날 아니면 빠르면 이제 그날 이제 한 12시간 이내로 팩트 시트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했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보통 팩트 시트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약간 무미건조하고 말 그대로 사실 나열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 그리고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다음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이 팩트 시트는 상당히 자랑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팩트 시트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 US-Japan Framework Agreement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미일 기본 협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한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 기본 협정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다라는 것을 못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면서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죠.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15%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미일 기본 협정입니다. 어그리먼트예요. 어그리먼트라는 것은 어쨌건 국가 대 국가로서 약속을 한 거지만 그렇다고 뭐 조약처럼 의회의 비준을 받지는 않은 하지만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그리먼트가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죠? 일단은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관세율을 15%를 적용해 주기로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말로 야 이제부터 15%할 거야는 안 됩니다. 뭔가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어그리먼트와 관련돼 있는 이행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행정명령을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달, 7월달에 합의를 했고 9월달부터 이제 일본의 관세는 15%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이제 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자동차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미국으로 가는 일본 물건들은 15%의 관세를 적용을 받습니다. 남은 거는 뭐죠? 5,500억 달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제 이번에 논의가 돼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5,500억 달러를 미국에 몽땅 맡겨. 그러면은 미국이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는 곤란해. 라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00억 달러를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모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시트 첫 번째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약으로 보면 한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500억 달러를 어디다 쓸 건지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5,500억 달러를 다 결정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결정한 것들이 한 전체 7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2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일단 결정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어디다가 쓸 건지에 대한 큰 틀에서 잘라서 보여줬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핵심 크리티컬 이제 광물, 뭐 주로 이제 히토류 등을 포함한 이제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호주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때는 호주, 이번에는 이제 일본과 관련돼서 이 크리티컬 미네랄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사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중요한 거 하나, 그 알래스카와 관련돼서 이제 일본이 약속했다라는 사항들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법 마약 거래와 이제 뭐 싸우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5,500억 달러 어디다 쓰기로 한 거냐라는 이제 그 사항이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억 달러를 보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입니다.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3,200억 달러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다 쓰느냐? 원자력 발전과 관련되는 사항들에 꽤 많은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AP1000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원자력 발전이죠. 이것과 그다음에 SMR 건설, 그다음에 이거 플러스 기저부하 전력 인프라 공급. 그러니까 미국의 수많은 발전소 그리고 송전소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그러니까 발전, 변전, 송전 시스템과 관련돼서도 돈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와 관련돼서도 이제 수송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미국 인프라 중에서도 지금 미국이 가장 다급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이제 관련돼 있는 미국 회사들도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언급이 돼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분야와 관련돼서 일본이 어느 회사와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해야 돼. 라는 식을 이제 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원자력 플러스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기본적인 인프라, 송배전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천연가스 등등과 관련돼서 3,200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송전솔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더 세분화해서 250억 달러를 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송전솔로, 기존의 송전솔로 말고 신규로 HVDC라고 하는 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이제 많이들 사용됩니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체결되는데 미국도 이것을 일본의 투자를 통해서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VDC 그리고 전력망 현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200억 달러 사이즈로는 냉각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전력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 중에서도 이 냉각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미국이 오케이를 했다라고 보는 게 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돼서 열 발생, 냉각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또 별도로 이제 해보자라고 섹터를 이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돈, 제가 지금 여기 제시한 거 말고도 또 중간에 250억 달러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 이미 갈 곳이 정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진심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와 약간 별도로 이제 AI 인프라 그리고 전자산업 공급망이라는 섹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은 또 일본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시스템 장비와 공급되는 것은 300억 달러를 이제 상한으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본의 미쓰비시가 담당하는 것으로 일단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부품 그리고 전력 모듈과 관련돼서는 일본의 이제 관련 기업이죠. TDK가 이제 250억 달러 범위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섬유 케이블, 요거는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제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빠르게 전송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광섬유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 아쉬운 사항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이제 후지쿠라가 담당을 해서 200억 달러 사이즈 정도로 해봐라라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재밌는 구조예요. 한쪽은 미국 기업들이 언급이 돼 있어요. 한쪽은 일본 기업들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주도, 이것은 일본 주도라는 식으로 각각 어느 정도 역할을 이미 나눠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자산업과 관련돼서도 보면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층 세라믹 커패시터 이런 단어가 이제 정상회담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미리 합의를 봤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전자파 억제 필터, 라는 이제 제가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당한 구체적인 부품들과 관련돼서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무라타 제작소에서 담당해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15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나소닉과 관련돼서는 ESS 그리고 이제 전자장치 및 부품과 관련돼 있는 주로 ESS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뭐 테슬라를 통해서 파나소닉이 미국의 이제 배터리 ESS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 기업이다 보니까 파나소닉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파나소닉이 직접 투자한다기보다는 일본이 미국에 이제 제공하기로 한 5,500억 달러 중에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쪽은 이제 일본 기업들이 담당하는 이런 섹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한테 뭐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면 일본이 이제 이 기업들한테 돈 주고 미국에 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지만 어쨌든 일본 기업 주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만 살펴봐도 앞서 보여드렸던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3,200억, 250억, 200억 그리고 사이에 250억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3,700 거의 한 4천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와 관련돼서도 기타 등등 액수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미 이번 회담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좋은 말이지만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보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광물협정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5,500억 달러를 여기다가 집어넣자라는 논의가 이제 앞으로 이제 후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상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저는 뒤에 경제적 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에 눈이 좀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 일본이 해외 기업들이 일본에 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이겠죠. 중국 기업이 미국은 기술을 틀어막고 있는데 일본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멍이 많다라고 미국은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의외로 일본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를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뭐 미군 기지 주변에 중국 기업들이 땅을 사서 무슨 활동을 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일본한테 알려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해서 국가 안보적 검토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이 일본에 투자할 때 이것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보자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 기업이 이제 해외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뭐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과연 이제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검토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좋게 말하면 검토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일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미국이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오케이를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한국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러시아가 이제 원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뭐 가격 상한선도 설정하고 그다음에 해상 보험 제공도 안 해주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만 러시아는 이것을 그림자 함대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포차 군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원유를 팔아왔죠. 대부분은 다 막혔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인도로만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이것들을 틀어막는 방법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이 이제 같이 해보자. 어떤 새로운 프레임work을 만들어 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일본을 끌어들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일본의 이제 대량으로 이 천연가스를 필요로 하는 도쿄 전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LNG를 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물량으로 보면은 LNG 프로젝트에서 이제 확보하는 그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10% 이상, 그러니까 수출로 배정되는 물량의 10% 이상을 도입하겠다라고 약속을 이제 했다라는 것도 이번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쉐일 생산지에 대해서 15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라는 거지만 원체 앞선에서 수천억 달러 이제 사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알래스카와 관련돼서 미국은 이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확보된 물량도 가져가고 개발을 위한 투자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일본과 관련돼서는 이제 물량과 관련된 도입 물량과 관련된 사항들을 일정 부분 지금 이제 큰 틀을 설정을 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하단에 있는 부분이에요. 일본 원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단 다 셧다운했다가 지금 다시 재가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평가를 통해서 이제 계속 그냥 영구 폐쇄하기로 결정된 것도 꽤 많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미국 업체들의 이제 참여를 이제 보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뜰하게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해서 이제 털어가겠다라고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일본 생각인지 미국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원자력 그 발전소 이제 폐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사업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양국 간의 원자력 이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한 꼭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겨냥한 사항들도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방위력,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의 2.5% 미만으로 2% 미만으로 이제 썼는데 이번에 일본이 2%라는 가이던스를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흡족하게 만족을 했다라고 동의를 해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늘릴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본 측도 앞으로 이거보다 더 늘릴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방위력의 대폭 강화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F-35에 이 탑재되는 새로운 미사일, 그러니까 개량형 이제 중거리 이제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1차구로 일본에 대해서 공급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제1열도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중국이 설정했던 서태평양 지역의 제1도련선, 제2도련선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제1도련선 안쪽에서의 억지력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돼서 일본이 여러 가지 방위비 지출을 확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 억제라는 목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명시를 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독자적인 플레이를 상당 부분 이제 막아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과 합의를 하고 뭔가 해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계심을 이제 돋굴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너희들은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미국 편에 붙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들, 디테일한 사항들이 더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이 이걸 처음에는 전부 다 현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액수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나왔던 이야기는 매년 그러면 250억 달러씩 10년 했다가 또 8년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이제 85억 달러, 100억 달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하나 논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와 관련되는 사항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힘겨루기가 복잡다단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측도 우리 측도 협상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타결이 됐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힘겨루기
논의할 것이 많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일본 합의 사항들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서 투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AI 인프라 및 전자산업 공급망 투자, 이것은 전적으로 다 이제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 섹터를 좀 늘리고 싶어 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미국 회사들 이름들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찾아보면은 위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돼서는 웨스팅하우스 등장이 제일 먼저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전력과 관련돼서는 GE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냉각과 관련돼서는 캐리어, 다 미국 회사들 언급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쪽 섹터를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처럼 이제 일본 기업들이 명시가 돼 있는 사항들을 늘려서 우리 기업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쪽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어쨌든 뭐 이 일본이 대략적인 이제 프레임을 이제 밝혔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에서 협상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이러한 합의가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뭐 일본이 뭐 이것을 뭐 향후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드렸습니다만 뭐 농산물과 관련된 이야기도 뭐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해외 농산물 그리고 쌀 뭐 관련돼 있는 이야기, 이거를 이제 미국 쪽으로 도입선을 뭐 바꿔서 가겠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량은 그대로 두되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을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문말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도 일본이 이제 제시했던 이런 프레임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합의했던 프레임 내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일본이 합의했던 미일 합의 사항들 5,500억 달러 도대체 어떻게 쓰기로 했나라는 사항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외교 협상은 겉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이면 사항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공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논의되는 사항들과 관련돼서는 팔로우업을 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